안녕하세요. 호나 고데기상기 호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서를. 많은 분들이 설명서를 보고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으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또 쓰려다가 5.0을 이렇게 새로 만든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좀 저도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거를 조금씩 바꾸다가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명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면서 또 설명 글도 올려봅니다. 이전 버전하고 많이 틀린 거는, 기능상의 다른 점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 대신 이제 편리하게 레이아웃을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새로운 열을 추가할 때 좀 편할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그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판매에서부터 수수료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샵마인에서 갖고 오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4.0 거를 한번 볼게요. 4.0 거를 제가 예전에 그냥 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중간에 뭐 수령일 피드백, 그리고 배송사, 그리고 택배사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을 처리를 하려면은 저희가 예전 거 한번 볼게요. 처리를 하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늘렸잖아요. 이거를 늘리게 되면은 이 중간에 요것들을 저희가 새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번거롭더라고요. 어, 번거로워서 그거를 아예 요번에는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복사해서 5.0에 있는 샵마인 데이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다시 복사해서 5.0 샵마인 데이터 안 들어가지지? 저 들어갔는데 제가 몰랐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번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중간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만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거는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바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두 개만 붙여도 돼요. 이게 그러면 안 잡히는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쭉 내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300개 팔리면 300줄, 뭐 500개 팔리면 500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이 부분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 부분만, 이 샵마인 데이터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이, 이 회색 부분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죠. 선택해요.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 쭉 들어가죠. 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이 중간으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뭐 나중에 불필요하게 뭐 바꾼다든지 두 번 작업을 안 할 수 있게.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0까지 쓰셨던 분들은 이 부분 바뀐 게 되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1월 달서부터 쓰기 시작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모든 진행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한눈이 이렇게 저희 보통 쓰이는 저희 FHD 그 해상도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뭐 다른 계산기들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야지 뭐 다 보이고 그러는데, 저희는 두 줄로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팔린 제품 그리고 구매할 제품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저 이렇게 링크 누르면은 두 번 클릭해야지 링크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제품인지, 이거 제 제품 아니에요. 링크 저기 번호를 바꿔놔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링크 누르면은 바로바로 뜰 수 있게 저희가 사야 될 제품들, 이거는 이제 뭐 품절된 제품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위에 거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제품들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게, 이거는 그 중국 URL은 나중에도 쓰겠지만은 여기 상품 코드를 제공하는 업체, 업로드 업체에만 이게 되는 거라서 그게 안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상품 중국 URL에다가 이제 직접 URL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통관부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검증을 안 해도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통관부 이렇게 놓게 되면은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더라? 제대로 된 이름을 써볼게요. 한번 아무거나. 자, 쓰게 되면은 이렇게 1로 나와요. 제대로 된 거는. 그래서 여기 통관부를 바로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4.0에서 이거를 뭐 NO 해가지고 바로 나오게 했는데 그게 리소스를 되게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다 뺐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안 하고 이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정확하고.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놓치고 있는 주문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냐면은 상품 주문번호에서 뭐 아무거나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하게 되면은 이제 타오바오에서 주문하면 결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배대지 주문을 넣게 되면 접수로 넘어가고, 송장 번호를 넣게 되면은 이제 송장 번호가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진행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만약에 송장 번호가 이게 1, 2, 3, 4가 있는지 몰랐는데 1, 2, 3, 4라고 써볼게요. 대한통운에 1, 2, 3, 4라는 그 송장 번호가 있어요. 몰랐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갔냐? 반출 신고까지 됐어요. 3월 8일 날. 그러고서 멈췄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맨 마지막 거를 이렇게 갖고 와요. 내역을, 배송 현황을. CJ만 되고 나머지 아마 한진택배는 이게 잘 못 불러오더라고요. 한진택배 거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진택배 게 한진택배는 한진택배 공홈을 쓰기 때문에 한진택배 송장 한번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 송장 심사 완료돼 있고, 한진택배 좋은 게 이렇게 현지로 경국택배 넘어가면 경국택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배송 완료됐죠?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은 배송 중인데 이거 경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구나. 지금 경동이 아닌 것들 한번 볼게요. 이거가 경동으로 안 넘어간 것 같아. 자, 이거 경동으로 안 넘어간 것들을, 이거는 배송 완료가 됐다고 뜨죠. 11월 16일 날. 그러면은 이 앞에 11월 16일 날 배송 완료된 거는 그냥 배송 완료된 거 날짜를 갖고 와버려요. 이렇게. 이 시기. 그러면은 우리가 며칠 날 주문을 했고, 이게 뭐 11월, 이게 옛날 거니까 11월 11일 날 주문을 했는데 16일 날 도착을 했죠. 그죠? 맞나? 다시 볼게요. 11월 16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11월 16일 날 도착을 했다라고 나오고, 이게 도착을 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기 한지택배 거는 못 불러와요.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 내가. 근데 CJ 거는 잘 불러옵니다. CJ 거는 뭐 반출 완료가 됐고, CJ 거 다 된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CJ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배송 중인데 배달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뜨죠.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맨날 택배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환율을 찾아 쓸 필요가 없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11월 11일에 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11월 11일 날 결제를 했다, 타오바오에서. 그러면은 그날 환율이 이렇게 떠요. 만약에 우리가 11월 15일 날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15일 날에 그 구글 환율을 갖고 와요. 근데 이거를 거의 이제 구글 환율을 갖고 온 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씩이 있는데 이게 뭐 저기
실결제 금액에다가 환율 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2% 더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저희 그 카드 그 내역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오차가 0.1%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115원 5위안에 샀다 그러면은 하나로는 22,404원이 거의 맞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그 카드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는 있는데 정확하게 넣으셔야지 나중에 좀 별탈이 없으시긴 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전 버전에서는 그걸 자동으로 또 갖고 오게 했는데 그것도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수동으로 이거 한 땀 한 땀 하는 게 정말 편하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거마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내도 크게 문제는 안 삼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 그렇고 자 택배번호 수령일자 그거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순이익과 부가세 배송비 합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이거 97,200원에 샀어요. 근데 우리가 115원에 샀고 배송비는 저희가 제가 쓰는 007이라는 배대지에서 8,0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싸게 됐나? 212원, 215위안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이익, 마켓 수수료까지 뺀 순이익입니다. 이거는 마켓 수수료에다가 부가세까지 뺐어요. 마켓 수수료 빼고 부가세 빼고 우리가 남는 금액에서 정말 나한테 남는 거 나중에 세금까지 다 내고도 남는 건 31,000원이고 이거에 대한 마진율이 36%다. 저희 전상 금액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저희 통장에 꽂히는 그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마진율이 쫙 있으면은 전체 마진율은 여기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타오바오고에서 우리가 얼마를 구매를 했고 마진율이 얼마고 저희가 그 배대지에서 쓴 배송비는 얼마고 그리고 우리가 내야 될 부가세는 얼마고 매출 얼마고 대행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를 뭐 다른 뭐 이런 거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 폴테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잘 안 써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저보다 뭐 좋은 기능도 있고 저보다 못하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뭐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 한번 찍고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링크 들어가면은 요게 나와요. 5.0 요게 나오는데 요거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권한 요청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공유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공유되어 있는 분들이 여긴 없구나. 여긴 없는데 구대 계산기는 자꾸만 그 요청을 하세요. 저한테 공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셔가지고 사본 만들기를 꼭 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사본 만들기. 여기 내가 써놨어요. 사본 만들기 해가지고 쓰시라고. 그리고 이 구대계산기를 제대로 쓰시려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각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샵마인을 쓰게 되는데 샵마인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뭐 6개월 뭐 1년 계산을 하면 한 달에 만 원대예요. 만 원대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혜자스럽고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샵마인 세팅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는 전에 제가 이거 바로 전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구매된 계산기 여기 있죠. 여기 알리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를 설명할 때 제가 좀 요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X 양식을 수정을 해가지고 요걸 맞춰주셔가지고 이거를 발송되기에 넘어간 것들 엑셀 파일 생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샵마인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표에 맞게끔 이렇게 똑 이렇게 되는데
자, 유의점. 여기에서 여기 끝에까지 그 저기 쓰는 게 아닙니다. 요거 뒤에 거는 헷갈릴까봐 이게 지울게요. 삭제. 요거는 복사를 하면 안 되고 여기 날짜서부터 판매일서부터 저희 마켓 수수료까지만 여기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게 타오바오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원래 이 부분은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도 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행은 좀 추가를 해놓을게요. 이 중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했잖아요. 붙여놓을 때 그냥 붙여놓게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수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아니 저기 서식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수식이 막 흩어져요. 한번 붙여놓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날아가죠. 그냥 날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만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값만 붙여넣기. 그래야지 여기에서 구매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매 금액은 아직 우리가 안 샀으니까 없죠. 이런 마켓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는 맨 처음에 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통관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다 틀리겠죠. 통관부 맞으면은 아까 전에 나 얘기했듯이 1이라고 딱 떠요. 자, 여기 제가 썼을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샤마인 데이터 갖고 온 것까지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구대 계산기인데 그냥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전에 2열을 선택을 해서 아래로 쭉 내린다는 게 이 2열이 무슨 뜻이냐면 요거 이 두 개, 이 2열. 만약에 저희가 35번까지 35번 이상하게 됐으니까 삭제를 하고 34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주문이 한 뭐 200건, 300건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35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설정.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쓴 다음에 요거를 쭉 내리면은 34번, 35번, 36번, 37번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지막 거 왜 복사가 안 되지? 뭐 이거는 문제지고 우리 담당자 부분은 제가 버전 4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른 그 구대 리스트라는 그거를 쓰게 되면 그거랑 연동돼 가지고 거기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올렸으면 누가 올렸는지. 지금 혼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셔도 됩니다. 이 담당자 부분은 마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 쭉 하고 이 나머지 이 굵은색으로 친 이 부분은 여기 색깔 이렇게 틀리죠. 이 부분은 저희가 샵마인에서 갖고 온 데이터만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값만 붙여넣기.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두 번 클릭하면 이게 창 커집니다. 잘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보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까지 얘기했죠. 붙여넣기 해서 값만 붙여넣기 해야지 수식이 안 틀어지고 나간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설명을 아까 전에 잠깐 해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셔마인 쪽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 중에 여기 들어갔죠. 여기 상품 주문 번호는 저희가 그 만약에 뭐 쿠팡이면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그 상품 주문 번호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문 번호를 들어와서 우리가 이 중국 구대 이 URL을 넣게 되면은 그 뭐 중국 쪽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겠죠. 이거 아까 없다 그랬지. 이걸로 해볼게요. 이 제품을 이렇게 이건 또 뭐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잖아요. 주문번호. 그걸 여기에다 이렇게 주문번호를 넣게 되면은 이 앞에 바뀌고 그리고 배대지 들어가서 배대지 주문번호 넣게 되면은 접수로 바뀌고 그리고 송장번호를 넣게 되면 송장번호 재밌나 아까 전에 1, 2, 3, 4 넣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배송 중 뭐 이렇게 좀 있다가 3월 8일날 반출 완료됐다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복사한 이후에 만약에 제가 맨 처음에 한 건 아까 통관부 맞는지 여부를 먼저 한다고 했죠. 그리고 결제일 부분이 아까 전에 환율 얘기도 했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상품 URL 부분은 두 번을 클릭해야 돼. 이게 값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두 번을 클릭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저기 링크가 생기죠. 그냥은 안 생겨요. 이렇게 두 번을 클릭해야지 링크가 생겨요. 그러면은 Alt 엔터를 누르거나 저는 이제 매크로 키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키보드에 그 한 번 그냥 키 엔터 저는 엔터 키에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 넘어가고 이 중국 구대 URL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품 코드를 제공하는 업로드 프로그램이 있고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없는 프로그램들은 거기 저기 프로그램에 업로드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그 링크가 뭐가 있으면 이렇게 링크 아무거나 링크 뭐 이런 거 이렇게 복사해서 써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상품 코드를 준다. 그러면은 요 중국 URL이 상품 코드를 앞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엔터만 눌러도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제품도 없네요. 아무거나 숫자를 4 이렇게 한번 두면 나올라나? 이게 없는 거네. 아무튼 요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중국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나와요. 네, 제대로 된 상품 코드가 있어야겠죠. 네, 상품 코드 아무거나 하나만 해볼까? 상품 코드. 자, 코드 아무거나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되면 거기 상품 코드에 맞는 제품을 이렇게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상품 코드를 제공하면 참 좋겠는데 다 제공하지는 않아서 되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새로 생성된 두 개의 창을 이용해서 줌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것도 오차율 0.2%였다고. 마진율이 여기서 우리가 딱 봐서 마진율이 순이익이 너무 안 남는다. 그리고 마진이 너무 안 남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문 취소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아니면은 이거는 딜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한 몇만 원 받아내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러면은 저는 전화를 해가지고 딜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건 이제 제품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접수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제도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바꿔주는 게 있다면은 만약에 이 배대지 저는 두 개의 배대지를 써요. 하나는 이제 항공 작은 제품들은 항공으로 보내고 큰 제품들은 해운으로 보내는데 항공으로 보내는 것들은 거의 뭐 대한통운으로 가고요. 그리고 뭐 큰 것들은 한진택배로 보내는데 한진택배에서 보통 경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가끔씩 6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EMS 우체국으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대지를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배대지를 한진택배가 아니고 복사한 거예요. 컨트롤 C 여기 다시 한번 대한통운을 컨트롤 C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붙여놓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진택배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007 배송이라는 배송사를 세우고 아니면은 대한통운이다 한진택배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AP 배송 배대지라는 데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진택배로 바꿔볼게요. 그럼 007을 바뀌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한 군데만 쓰면은 그냥 아무 데나 써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두 군데를 쓴다. 뭐 아니면 세 군데 나눠서 쓴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이거를 수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해가지고 쭉 내리시면 돼요. 이거는 엑셀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하나만 바꿔요, 저는. 여기서 바꾸는 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 밑에 요거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하다가 이거 뭔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오류 있고 날 때도 있고 만약에 이건 돈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돈이 안 맞는 게 아니지 뭐 CS가 필요하다 그러면 CS 건이라고 이렇게 냅두고 이거는 이제 저는 CS를 하는 중국 직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CS를 그 친구한테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그 친구가 이거를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뭐 품절은 그냥 품절.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뭐 중국 내에서 품절 취소가 되면 중국 취소. 그리고 한국에서 취소가 되면은 한국 취소. 뭐 이렇게 바꿔줘요, 저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쓰시면 좀 편할 거예요. 반품도 변심이 있고 불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최근에 또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오리건이라는 이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다가 이 제품 이 뭐 박린이라는 이분이 취소를 했어요. 반품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반품을 했는데 이거를 해야 돼. 는 전에는 저희 트렐로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여기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넣고서 이 사람이 중국에서 반품을 했는데 뭐 내용은 뭐 여기 뭐 단순 변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송장 단순 변심을 뭐 12월 27일 날 했다 그러면은 처리는 어떻게 했나 내가 이렇게 처리를 일이었으면은 뭐 배대지 반품 접수는 뭐 며칠 날 했고 12월 뭐 이것도 27일 날 했고 이것들이 뭐 송장 번호가 나왔으면 송장 번호 뭐 송장 번호 적어 놓고 그것도 며칠이고 처리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중국 애들한테 뭐 물어보고서 이제 답변을 대기한다 그러면 답변 대기를 하고 이게 다 반품이 완료됐다 그러면 중국 반품이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처리 완료하고 막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한눈에 보이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오리콘이라는 탭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놓치는 오류건들이 없도록 사실 중국 구대가 굉장히 CS가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슬기롭게 잘 넘기시는 게 아마 사업의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요게 끝이네요. 요번에는 좀 설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오류건 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 메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수식들을 여기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이라이트 수식은 이게 4버전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는 별로 쓰시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이거 없애버릴 것 같아요. 이게 셀을 누르면은 이게 전체 라인이 하이라이트 되는 건데 이게 되게 나중에 좀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쓰는데 이건 지울게요. 그리고 뭐 통관부 이거 같은 경우는 통관부가 틀리잖아요. 저는 통관부가 만약에 이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상을 바꿔놔요.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 쿠팡이면 쿠팡 여기 저기 뭐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누굽니다. 뭐 이규현님이 구입하신 무슨 제품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고 이 제품명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보내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거는 이것도 보여야지. 이 블로그 이거는 관세청에서 만든 블로그예요. 보면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왜 개인 통보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재해 주신 뭐 이 번호죠. 다시 쓸게요. 기재해 주신 이 번호는 불일치로 확인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고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된 번호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놔요. 그래야 나중에 주문서 작성할 때 이 파란색을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알아보기 쉽게 좀 이렇게 색깔을 좀 저는 잘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파손이 났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가 있다. 그러니까 파손 좀 사진 좀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예요, 노하우. 자,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그냥 쓰려고 하면 좀 어렵긴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 위에 부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알리익스프레스 한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대행도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취소권. 저는 이 취소권은 또 왜 만들어 놨냐면은 아예 진짜 반품돼서 취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내가 나중에 좀 구매를 하나, 저기 취소권을 처리를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여기다 다 모아라 놓고 저는 뭐 이렇게 1, 2, 3, 4, 5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아예 이거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취소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놔요. 넣어놓고 뭐 11월 달 거 이렇게 쭉 모아놓고 한 칸 띄고 뭐 12월 달 거 쭉 모아놓고 하면은 이게 내가 정말 반품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반품 비용이 얼마고 뭐 배대지에서 얼마 나갔는데 내가 진짜 순이익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 순이익 합치해 보면은 저는 희한하게 똔똔이더라고요. 거의 희한하게. 예, 버는 것도 있고 저 반품 비용을 받아가지고 버는 것도 있고 아예 회수도 못 해가지고 반품 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취소권들만 모아놓은 것들 그러니까 반품만 모아놓은 것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나머지 거는 뭐 타오바오 뭐 11월 타오바오 12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탭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6개월 단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6개월 단위로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넘겨줘야지 그 세무 부가세 처리하기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끝나면은 이거를 뭐 저는 엑셀로 다운 받던가 아니면은 저희 구 모델로 해가지고 저기 이름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저희 올드 파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놔요.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단은 설명할 건 다 설명을 했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저기 카톡 여기 있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이거 저기 어디냐 저기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건데 유튜브에다가 답변을 해도 돼요. 예, 저희 댓글을 문의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끄자.